지난 10월 말 상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박기열 위원장은 평소 어르신을 공손하게 대하고 이들이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편하게, 지금보다는 더 기분 좋게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발품을 팔도록 또 약속드리고요. 지역에서 배식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현장에서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울시 교통지킴이 박기열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보자. 지난 11월 열린 제26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 시민의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박기열 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수장으로서 평상시 집행부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요, 더 이상 노선 변경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왜 시민들의 혈세를 마을버스에 그렇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왜 흑자 보는 업체는 계속 흑자만 가지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시민들의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 노선에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혁신을 볼 수 있는. 그는 집행부가 일관된 원칙하에 대중교통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한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좀 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어떤 시민들이나 또 그 서울시 입장을 또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정책을 어떻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이런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겠고요.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 약자나 또 교통이 소외된 지역을 많이 배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박기열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서울시의원에 당선한다. 그는 전 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재선의 성공,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과 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소통을 중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 약자층을 배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지만 향후에는 상임위도 바뀌어야 되고요. 향후에 정치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항상 배려하는 입장, 소통하는 입장, 또 사회 약자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지금 중심으로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그렇게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서 신림선 경전철 기공식이 있었다. 박기열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참여했다. 그는 공사 시작부터 완공, 실제 운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임을 약속했다.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전사고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업 제안할 때부터 시공할 때부터 운영할 때까지 교통위원회에서는 꾸준하게 가장 중시해서 저희들 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회자가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면 여러분 신림선 경전철은 여의도 색강역에서 시작해 관악구 신림역과 서울대 앞을 지나는 것으로 약 7.8km 11개 정거장으로 이뤄진다. 이는 동작구 등 서울 서남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신림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대중교통난 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서울의 교통은 지하철이 대중교통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위원회는 여느 상임위보다 현장 방문이 많다. 지난 263회 임시회 현장 방문으로 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센터를 찾았다. 종합관제센터는 승강장 안전문과 승객 수송 통제 등 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을 관장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기열 위원장은 관제센터의 각 시스템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어 5678 콜센터를 방문해 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은 현장 감각을 통해서 저희들 공부하는 거거든요. 항상 100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관제센터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와 인접한 서초구에는 1990년 이후 25년간 계획만 무성한 사업이 있었다. 그것은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에 가로막혀 끊겨 있는 서초대로의 터널을 뚫는 것. 터널과 도로가 완성되면 서초역과 내방역 사이에 끊겨 있는 서초대로가 연결돼 일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서초구의 오랜 수건 사업이 드디어 지난 10월 말 기공식을 가졌다. 박기열 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축사를 했다. 열심히 지금보다 나은 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서초역 방배로 간 터널이 뚫리면 많은 차량이 동작구로 유입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지금도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동작 사당로는 더욱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이다. 박기열 위원장은 8대 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당로 1, 2차 구간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정보사 터널 착공과 맞물려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걱정은 지금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정보사 터널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 2차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예.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좀 뛰어주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주셔야 예산 확보하는 건 제가 책임져야 되고요. 네. 예. 저희들도 하여튼 맞습니다. 시민들 뜻에 따라가지고 예. 요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어차피 구청의 힘도 필요하고 또 서울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서울시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또 시의원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당역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박기열 위원장은 사당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이곳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뭐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서 결론은 다 내려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단계 순차적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과천에서 넘어오는 시외버스와 수도권 통합버스 등이 이곳에서 환승을 할 수 있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개발되면 사당역 주변의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요. 또 이 주변에 여기가 지금 상업적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의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과 강남 등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동작대로. 이곳에는 출퇴근 시간 수도권 시외버스와 통학버스가 중앙차로와 가변차로를 옮겨 다니며 수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유는 2009년 완료된 동작대로 중앙차로가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까지 2.7km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박기열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동작대로 중앙차로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질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를 꼬리물어 엉키고 2013년도 4월 18일 날 제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합니다. 사당로 3차원 확장을 해야 되고 또 병행해서 사당역의 복합 환승센터를 빨리 조기 착공을 해서 또 우리 그 동작대로에 버스 중앙차로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막혀요. 이것을 과천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차들이 분산이 돼서 사당로도 편하게 되고 동작대로도 안 막히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당역을 들어오는 시외버스나 또 수도권에 있는 통학버스들이 사당역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 거기서 환승해서 다시 시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승센터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다 병행해서 지금 엮여 있습니다, 지금. 박기열 위원장은 교통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체계뿐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그중에서도 버스 승차대와 버스 안내 단말기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동작구에는 90% 이상 버스 안내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시민들은 한층 편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수시로 현장을 둘러 상황을 점검한다. 그는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이용도가 높은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완공되면 교통약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에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는데요. 근데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사실 3번 출구가 없습니다. 더 바람은 2번 출구가 더 급하거든요. 근데 2번 출구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3번 출구에다 이렇게 좀 하는데 주민들의 좀 어떤 교통 편의 시설에서 좀 우리가 좀 어르신들이라든지 특히 여기는 교통 노약자들, 교통 약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장은 평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다.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3번 출구. 지상으로부터 40여 미터 이하 땅속에 건설돼 심도가 깊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박기열 위원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7호선이 그 심도가 원래 깊지만 그 중에서도 숭실대 입구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교통약자나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과거에는 뭐 예산이 없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동작구 상도동의 경우 공항버스가 지나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인천공항까지 직접 연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박기열 위원장은 공항버스 신설을 위해 1년여 동안 발로 뛰어다녔다. 그 결과 2016년이면 동작구 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공항버스가 개통하게 된다. 지금 동작구를 지나가는 공항버스는 양 사이드로 2개 노선이 있었는데요. 실제 저도 상도동에 살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흑석도로 가서 공항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는 직접 집 앞에서 조금만 큰 길로 나오면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동작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초 사당 종합체육관이 붕괴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현장을 복구하고 재개하는데 시간은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 그는 시민과 공사장 인부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당 종합체육관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조금 우리 구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참아주셔서 마무리 잘 됐고, 또 나름대로 또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좀 편하면 또 다행이다 싶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지어줘야 되고, 그것도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의 대안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다. 이곳에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고 지역 주민의 실명을 적어 갖고 나가도록 했다. 또한 운동시설과 정자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하면서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4월 국립현충원을 끼고 있는 동작구 서달산에 무장의 자락길이 만들어졌다. 또한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박 위원장은 서달산 자락길이 원만하게 완공되는 데에도 예산 지원 등 많은 힘을 쏟았다. 서달산 자락길은 대군 119 안전센터를 시작으로 달마사 부근 서달산 생태다리까지 약 500m의 목재 데크로 이어져 있다. 전체 길이의 경사도가 낮아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쉽게 오를 수 있다. 길 곳곳에는 휴식 공간과 조명도 설치돼 있다. 박기열 위원장은 서달산의 자연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자락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1940년대 개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강남초등학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박기열 위원장은 교육 현장, 특히 학교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울 강남초등학교의 경우 지은 지 오래돼 학교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화변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양변기만 쓰다가 하변기에서 볼일을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참았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런 화장실 개선 사업에 좀 더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어르신을 섬기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박기열 위원장.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발로 뛰고 있다. 믿음과 신뢰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그가 있기에 서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